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앨리스 호프만의 그린 엔젤 4회차가 되겠네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녹음하게 될 ASMR에 대해서 바라는 점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내가 너무 수줍어서 말도 잘 못하는 그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인내심이 많으며 아름다운 긴 머리를 가진 그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원하기만 하면 같이 춤을 출 수 있고 나를 마음대로 잡아 끌 수 있고 끌어당겨서 타오르는 불길로 가까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야, 저 애를 부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한 여자아이가 소리를 쳤다. 더러운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히더 존스였다. 너희 지금 제가 우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나를 알아보고 있었다. 남자아이들이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내 몸에 그려져 있는 검은 장미와 까마귀들을 보았다. 장화에 못이 박힌 것과 닿기만 해도 피가 날 정도의 가시로 박혀있는 내 옷을 보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자기들을 해치려고 온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타오르고 있는 불로 뛰어서 돌아갔다. 집으로 가면서 나는 히더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소리를 치고 있었다. 히더는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그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을 것이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노래, 풀립, 하얀 드레스, 그리고 그들의 꿈 등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었다. 나는 삶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애처로운 그 아이들에게서 멀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과 어울리는 내가 아니었다. 히더 존스가 옳았다. 나는 어둠이 두렵지 않았고 어떠한 고통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것에서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고마워하고 있었다. 잊혀진 판잣집보다 모든 것이 더 나았다. 모든 것이 내 통제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늘과 검은 잉크병을 가져오고 와서 내 옆에 가까이 두었다. 매일 밤마다 더 진한 장미 덩굴과 장미와 박쥐 문신을 새겨 넣었다. 문신을 새길 내 피부가 줄어들면서 문신을 그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나는 손가락과 발톱에 문신을 그리고 발등과 장단지에 문신을 그리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문신을 새기는 일에 몰두했다. 한 번은 문신하던 바늘을 손에 쥔 채로 잠이 들었고 잉크병을 엎질러 어둠 속의 방안이 잉크로 범벅이 된 적도 있었다. 꿈속에서 오로라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직도 오로라는 달빛과 같았지만 더 희미해지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오로라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속삭였다. 꿈속에서도 그녀를 잃은 것 같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다. 내 피부의 가시들은 날카롭고 몹시 따가워서 꿈속에서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휴식을 얻을 수가 없었고 할 수 있다면
잠을 자고 싶지 않았다. 내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면 동생이 그린이라고 나를 부르고 있었고 마음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다. 꿈속에서 오로라의 말 중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내 이름을 그녀가 부를 때.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 눈에는 눈물 대신 검댕이가 들어있어 나는 스스로를 애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다른 이름을 가진 이유이며 이후로 내 동생은 꿈속에서 나를 보기 위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오로라는 나의 새 이름을 모르고 있었으니 어떻게 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눈을 감고 동생을 찾으려고 할 때면 나는 이제 낯선 이방인이었다. 보물,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심지어 까마귀조차도 찾아와 보지 못한 깊은 숲속에서 밤을 줍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 낮은 소리로 오니오는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오니오는 매가 농장에 내려오는 것을 보거나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올 때면 그렇게 짖곤 하였다. 나는 몸을 숙였고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불황자들이 내 뒤를 쫓아왔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머리를 끈으로 묶고 다 떨어진 하얀 드레스를 입은 히더 존스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끔씩 이 아이는 깡통을 우리 집 대문 밖에 놓아두었다. 나는 그 깡통에 밥이나 빵이나 또는 약간의 설탕을 넣어두었었다. 때로는 아스파라거스 스프를 작은 그릇에 담아서 넣어두었다.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크나무를 옆으로 밀자 시커멓게 탄 나뭇잎 줄기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숲속에 살아남은 몇 마리의 새들이 지저귀며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나무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무 그림자 사이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흰 물체가 벌거벗은 나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분명 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은 히더 존스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밤새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놀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금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아마도 귀신이 되어버린 눈같이 하얀 동생이거나 가장 아끼는 하얀색의 어깨 쇼를 걸치고 있는 어머니거나 우리의 아름다운 초록색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수염이 하얗게 변해버린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바닥에 나뭇가지와 돌 따위에 상관하지 않고 무릎을 땅바닥에 구부렸다. 위독과 바지에 박혀있는 가시들이 살을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족을 원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앞에 나타나 준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 같았다. 만일 내 앞에 나타난 가족들이 귀신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내가 만져보거나 잡을 수 없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형태가 되면 그만이었다. 내가 가족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형체도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내 앞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영혼이나 육체, 그 어느 곳도 없었다. 귀신이거나 천사이거나 원수도 아니었고 안개이거나 구름이거나 아무튼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몸집이 크고 하얀 사냥개 한 마리가 있었다. 사냥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땅에 흩어져 있는 나뭇잎들을 앞발로 뭉개어 가루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큰 사냥개가
한 입에 오니온을 집어삼킬 것이 두려워서 오니온을 꼭 안고 있었다. 나는 숲 사이를 밤을 담을 통을 들고 빠져나갔다. 값어치 있는 것을 모두 팔아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했다. 배가 고파서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진정시켜야 했다. 나는 이 밤들을 집에 가지고 가서 가루로 낸 뒤에 밀가루와 섞어서 빵으로 만들어 먹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낯선 개에게서 나를 보호해야 한다면 주머니에 있는 돌과 새총의 탄화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 오니온이 집에 돌아오는 내내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낯선 개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개를 볼 수 없었다.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 다른 개와 마찬가지로 집을 잃고 헤매는 개라고 생각하였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개는 숲속의 안개 속을 어슬렁거리며 창백한 구름같이 조용하고 한편으로는 우아한 유령 같은 그런 개였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개가 앞마당에 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개는 무척이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빵을 구워서 선반 위에 얹어놓고 빵이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관 밖으로 나갔다. 내 동생과 함께 앉아있곤 하던 계단 위에 혼자 앉으니 세상은 우리의 것이라고 동생과 내가 말했던 즐거운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지금 오로라가 저 대문으로 걸어 들어온다면 아마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동생은 내 피부에 새겨놓은 문신을 보고 겁에 질려서 내게서 멀리 도망칠 것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몸에 박혀있는 가시를 본다면 아마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오로라와 내가 저녁에 먹을 콩을 까면서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앉아있던 때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느껴졌다. 오로라와 나는 옥수수 수염을 머리에 던지며 현기증이 날 때까지 서로 바라보며 그렇게 웃어 넘기곤 했다. 그 당시 우리의 미래는 확실했다. 텅 비어있는 하얀 페이지에 무엇을 써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동생과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살자고 약속을 했었다. 저 멀리서 별이 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쟤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늘 높이 떠있는 은빛의 달을 볼 수 있었다. 달빛을 받아서 하얗게 빛나고 있는 개 한 마리가 농장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낯선 개가 나를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개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진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불에 그을린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싶었지만 달빛을 받으며 현관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에게 불행이 닥쳐오기 전 무슨 일에도 참을성이 많았던 그린의 생각이 떠올랐다. 드디어 그 유령 같은 개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 개를 겁먹게 해서 달아나게 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외롭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몸에서 유일하게 가시가 박혀있지 않은 손을 개에게 내밀었다. 내 옆에 다가와 있는 개를 자세히 보니 발톱은 불에 그슬려 있었고 피부는 불에 타서 고름이 흘러내려 까맣게 되어 있었다. 보통 사냥개는 빠른 속도로 지칠 줄 모르고 뛰는 것이 본성이었으나 이 개는 걸을 때마다 마치 고통에 휩싸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내가 뻗은 손에 개가 주둥이를 갖다 대었을 때 왜 개가 슬픔에 휩싸여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는 한 번도 개가 운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 개는 울고 있었다. 아마도 내 눈이 재에 탄 것처럼 이 개는 불타는 재에 온몸이 탔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이 개도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나는 이 개를 고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내가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자 개는 나를 올려다 보았으며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유령처럼 조용히 나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왔다. 고스트는 불에 탄 발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돌 화덕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러더니 며칠 동안 단 하루도 자본 적이 없는 것처럼 잠에 골아 떨어져서 무슨 꿈을 꾸는지 발을 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달빛이 거의 없는 그날 밤의 내 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눈을 감았을 때조차도 오로라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일어나 앉아 내 머리를 몇 번이고 때렸다. 아직도 나는 주방의 식탁 밑에서 이불을 높이 쌓아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 동생과 함께 쓰던 방을 아직까지도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베개와 이불을 질질 끌고 동생과 함께 자던 방문을 열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으며 나도 모르게 동생 침대에서 잠에 골아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고스트가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지냈던 것처럼 집안에 있었다. 고스트는 오니온의 밥그릇에 같이 밥을 먹었으나 오니온은 그것을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약상자에 세인트 존스사에서 풀로 만든 고약을 찾아 꺼냈다. 나는 사냥개가 더 이상 뛸 수가 없으면 그것은 사냥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스트에게 나에게 오라고 불렀고 고스트는 내가 고약을 바르도록 가만히 있었으며 약을 다 바른 후에 고스트의 발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다음날 밤 고스트는 동생의 침대 머리맡에서 잠을 잤으며 딱 한 번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고스트가 꿈속에서 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을 자면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고스트에게서 나는 것 같아 얼굴을 만져보니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밤을 죽기 위해서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숲으로 갈 계획으로 빵 한 덩어리와 차갑고 깨끗한 물을 보온병에 담았다. 나는 고스트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 하지만 고스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고스트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고스트의 발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걸을 때마다 고스트를 따라잡기 위해 뛰어야 했다. 얼마 안 가서 심장이 조여들기 시작했다. 고스트가 전속력으로 내달린다면 얼마나 빠르게 달릴 것인가? 얼마나 뛰고 싶어 하겠는가? 앞에 있는 것들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눈으로 가시나무에 걸려 넘어지며 못을 박은 장화 때문에 걸음이 느린 나와 함께 숲을 걷는 것이 고스트는 얼마나 슬프겠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어느 이웃의 집에 도착해 있었다. 집은 컴컴했고 대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앞뒤로 흔들렸다. 집 앞마당에는 부러진 가지들, 검게 탄 사과, 진흙더미들이 널려 있었다. 이런 곳에서는 만지기만 해도 손이 아리는 크고 억센 쐐기풀만이 자라고 있었다. 이 집은 오로라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줍거나 따면 돌을 던지던 아주머니의 집이었다. 우리는 이 아주머니에게 야유의 소리를 보내며 혀를 길게 빼내고 아주머니를 정면으로 쳐다보곤 했다. 우리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풀밭을 가로질러 도망을 가곤 하였다. 저녁이 되면 우리가 주워온 황금색의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먹으면서 그녀가 우리에게 마술을 거는 마녀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곤 했다.
지난번 우리 집에 불량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애들을 쫓아주었던 것은 것과 같은 하얀 돌들이 집 앞에, 이 집 옆에 잔뜩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주머니를 잘 몰랐지만 틀림없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보았을 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문을 밀쳐 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먹을 것이라고는 새 모이뿐인 주방에 있었다. 시계는 오래전부터 멈추어 있는 것 같았다. 내 돌을 돌려주려고 왔니?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보답으로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요. 내가 그녀의 말에 대답을 하였다. 식탁 위에 빵과 물이 담긴 보온병을 내려놓고 빗자루, 자루걸레, 양동이 등을 가져다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청소에는 도사가 되어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눈 감고도 알 수 있었다. 선반 위의 책들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마룻바닥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 걸린 사진들은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걸레로 문질러 깨끗이 먼지를 닦아내자 젊고 귀여운 사진 속의 이웃집 가족들은 잿더미에서 자기들을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청소를 끝내자마자 아주머니의 집은 번쩍번쩍 빛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 진 빚을 모두 돌려주었다. 이제 죄를 뒤집어 쓴 것은 오로지 나 혼자뿐이었다. 죄는 내 온몸과 짧고 손질하지 않은 머리, 옷에 박아놓은 가시들, 그리고 검은 문신 여기저기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내가 가지고 온 빵 부스러기까지 먹었으며 내가 샘에서 길어온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셔버렸다. 저기, 그리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아주머니는 내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건 예전의 이름이에요. 지금의 저의 이름은 애쉬랍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너에게 보답의 선물을 하나 하고 싶구나. 그 선물은 현관 밖에 있어. 새 모이가 들어있는 큰 가방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왔다. 새 모이 가방을 농장에다 놓았다. 이것은 늙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며 쓸모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